돈 주고 사고 여기에 종사를 하고 계실까요?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여기서 고민을 해야 답이 나와요. 이게 개인 면허제냐, 뭐 법인 면허제냐가 문제가 아니고요. 이걸 정확하게 고민하고 진단해야 이 문제 답이 나온다는 얘기죠.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들은요, 전세버스 때려치고 당장 어디 가서 직장을 잡으려고 하면 갈 데 없어요. 전세버스라도 할 수 있는 게 그나마는 다행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조건이다가 보니까 차량이 너무 과잉 공급, 많이 공급되어 있는 상태에 영업이 잘 안 되는데, 법인에서 기사님들 고용해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최저임금 주고 영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지 타산이 안 나와요. 이 시장 자체가 파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보세요. 근로기준법 저축된 대로 근무하시고 지금 이제 집 차지하시는 분들이 영업해 보세요. 되나 안 되나 한번 보세요. 계산이 나오나 안 나오나. 이런 시장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 문제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이거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것이 개인 면허가 돼가지고 오히려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기회는 될 거라고 믿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산업이라고 하는 이 전체 큰 바운더리에서 놓고 보면 개인 면허를 해줌으로 해서 최저임금도 못 받는, 생계 유지도 안 되는 직업이 계속 이 시장에서 유지될 수밖에 없어지고, 결국 이렇게 되다 보면 법인도 죽고 개인도 죽고 다 죽게 돼요. 이 시장은.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제 일단 개인 면허에 대한 것을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지금 여기 와서 생각이 바뀌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이용로 교수께서 발제를 하시면서 안전에 대한 담보가 되는 것을 전제를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나라 현재 행정 시스템을 가지고는 안전을 담보할 수가 없어요. 개인 면허화 됐을 때.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이 시간이 짧다 보니까 우리 교수님이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를 안 했는데, 예컨대 그 개인 면허를 허용하고 있는 이 나라들의 이 안전 관리는요, 어마어마하게 강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아까 운행 기록계 문제도 말씀하시기도 하셨는데, 실제로 입법이 생기면 라이센스 취소해버려요. 아예 차 뺏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라이센스 취소해버려요. 네? 그런 정도로 엄격하게 해요. 근데 우리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지금 이 시스템에서?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가 전제가 된다면 동의해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이것은 이제 행정부에서 해야 될 문제인데, 개인들에 대한 자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지입자가 무조건 불법이다라고 여태까지 방치해 온 것은 책임져야 되도록, 사실은. 네. 국가가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게 법이에요. 불법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것만 가지고 전제로 한다면 그 국가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깊은 반성과 함께 여러분들이 지입차주들이 개인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보완 장치는 빨리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현재 지금 이 지입차가 몇 프로느냐, 이것도 지금 정확하게 지금 통계가 지금 없는 상태예요. 그리고 저도 이제 예를 들어보면 이쪽에 우리 지입차주들 입장에서는 90%가 지입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전세버스 운송사업 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그 부분은 이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다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 알아요. 아까 얘기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주장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정부 편을 들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공직자 입장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근거에 의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솔직히 해서 어디를 먼저 보겠습니까? 네? 한국교통연구원 같은 국가기관에서 산하기관 연구단체, 네? 거기다 의뢰할 수밖에 없고, 또 산출하는 방법도 거기다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근거로 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근거를 명확히 하시기 위해서 지금 지입자 신고받고 있다면서요. 여기서 확실하게 밝히세요. 이런 분들.
그래서 자료를 제공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점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개인 자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인 면허제를 고려하고 고민하는 건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도토교통부가 계시니까 제가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개인 택시를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개인 면허가 있을 당시에 일반 법인 택시 지입자가 있었잖아요. 지입 택시가. 이 지입차들을 없애기 위해서 한시 면허를 줬어요. 시한부 면허를. 한시 면허를 줬는데 한시 면허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반납 안 했습니다. 막 대모하고 막 난리 쳐가지고 결과적으로 그게 어떻게 됐죠? 한시 면허 지입 택시가 전부 개인 면허 다 돌려줬어요. 그렇죠? 네. 그 이후에 지금 여러분들이 볼 때는 개인 택시에 대한 것을 직접적으로 관여하시지 않기 때문에 잘 되고 있다고 보시지만 절대 잘 되지 않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 제공해드립니다. 그리고 이 문제뿐만 아닙니다. 이게 지금 개별 면허, 개인 용달 여러 가지 지금 이렇게 나와 있었지만은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지금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초점을 맞춘다면 그게 맞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앞으로 미래를 보신다면 더 깊이 좀 조사해 보시고 연구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토부 쪽 정부 쪽에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오늘 여기 와서 이렇게 보면서 이 토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미 개인 면허가 돼 있는 거야. 이 분위기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봐야 의미가 없다는 것도 저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반드시 과거에 우리가 시행했다가 문제가 됐던 부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세버스 지입차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세버스 협동조합을 만들었지만 실패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전철을 걷지 않도록 좀 더 꼼꼼하게 이 자료도 조사하시고 또 전문가들에 대한 연구도 좀 더 깊게 해서 정말로 우리 지입차주님들도 피해보지 않고 또 우리 전세버스를 이용하게 되는 이용자들 입장에서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함께 이렇게 고민을 좀 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저는 저 소식이 좀 하고 싶은 얘기 많은데 이만 그냥 드리겠습니다. 이미 결과가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걱정해 주신 걸로 이렇게 듣겠습니다. 정말 많은 지적 고맙고요. 김기복 대표는 이런 분야에 그동안 많이 직접 간접으로 많이 관여했던 분이라서 쉽게 말씀드려서 화물차로 이런 비슷한 문제가 많이 있었고 또 지금도 있고 택시는 훨씬 더 많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보기엔 택시 잘 가는 것 같지만은 그런 걸 다 직접 경험하시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의 업권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업권 보호를 반대하는 건 아니죠. 그걸 함에 있어서 이미 다른 유사한 분야에서 잘못했던 그런 걸 충분히 감안해서 제도를 만들 때 아주 잘 참여해서 잘 좀 만들어 달라는 그런 바람을 그렇게 보겠습니다. 국토부에서 담당 과장이 와 있습니다만 이분이 이제 여러분들이 제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나 이런 걸 다 종합해서 돌아가서 자기 혼자 만드는 것도 아니고 내부에서 여러 가지 협의를 거쳐서 아까 말씀드린 화물차도 있고 택시도 있고 거기서 겪고 있는 그런 문제들하고 다 종합해서 앞으로 우리 전세버스는 어떻게 가야 될 건가를 총괄적으로 고민하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과장님 얘기를 어떻게 앞으로 고민할 건지 좀 얘기 좀 들어보고 제가 이제 전세버스 법치랍니다. 그래서 그 기사님들이 전국의 기사님들이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고 먼저 얘기하신 소속을 얘기해 주세요. 제가 어떤 소속이라는 거 오해를 받을까 나중에 말씀드릴까요? 사실은
2000년도에 전세버스 회사를 지입으로 창업을 해서 그 전에는 이제 정부 출연기관의 기획부서장 출신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연한 기회에 이제 제가 인터넷 사업으로서 이제 처음 2000년도에 지금 제가 가는 건 안 드렸는데 이게 아주 끝난 게 아닙니다. 무슨 과장님 얘기를 듣고 제 참고를 해서 말씀드린 게 나중에 기회 드릴게요. 국토부 대중교통관장 김민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몇 분은 저번에도 봤던 분이고 아직까지 시간을 한 답을 못 드려서 죄송스럽고 또 오늘 또 이제 생생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저희 정책을 위반하는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의견도 중요하고 또 다르게 계신 분들도 정책을 균형 감각이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뭐 여기 찾아보고 계시는 그 어려움들을 많이 이해하지만 또 전세버스 전체로 본다면은 이게 또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아시겠지만 전세버스가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허가자에서 면허제로 들어오고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바뀌면서 전세버스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막 전세버스 이제 또 뭐 말씀드리자면 많은 혜택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뭐 통근버스 같은 걸 허용 안 되도록 해주셨고 그런 식으로 그러면서 그 파이가 좀 커지면서 또 여기서 사람들이 더 많이 몰리면서 그래서 전세버스가 너무 많아져서 또 지금 최근 몇 년 동안 수급 조절도 하고 있고 이런 다양한 분들이 엮여 있는 문제고 차주분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개인 면허제 이런 같은 경우 저희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 비슷한 제도 유사 우리 화물이나 다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제도들이 잘 됐으면은 제가 큰 고민하고 그냥 해버리겠습니다. 근데 거기서 유사하게 화물이나 이런 데서 개인면허 갔을 때 많은 문제점이 좀 나타나고 있고 특히 또 거기와 틀리게 전세버스 같은 경우는 차 한 대당 많으면 40명, 40명이 타는데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한번 사고 났을 때 그 미치는 영향은 일반 국민의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보는 안전이나 이런 것들 자료들을 보면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한 게 저희들이 받고 있는 게 이제 근로시간 같은 걸 얼마나 준수하고 있느냐 자료를 받아보고 있는데 뭐 시내버스나 이런 것들도 좀 자료가 많이 봅니다. 어느 정도 지킨다는 건데 전세버스가 제일 낫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그런 안전이라는 걸 염두에 본다면은 일단 대출 자체를 안 합니다. 대출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여기 지금 잘하고 있는지도 판단도 안 되는 선입니다. 저희 제한테서 맨날 제 국장님들 다 나온 가장 만나고 좀 회식 챙겨주십시오. 청주시는데도 아직 안 나옵니다. 저희들이 또 염려되는 게 지금 전세버스가 지금 44,000대 정도인데 그나마 노선버스 같은 경우는 차고제 밤만 되면 들어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알려졌습니다. 전세버스 전국을 돌아다니신 분이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그리고 어쨌든 사고 나면 큰 사고 나고 그러니까 염려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그 지입자에서 해보시는 것도 이해하지만 또 그런 측면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쉽게 얘기 못하는 측면도 있고 또 실태로서 얘기하시는데 저희들이 뭐 저희 의견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하고 포트에서 얘기하는 거 다른 다양한 분야의 얘기도 있습니다. 또 한 곳처럼 듣진 않습니다. 그 사업자 중에서도 이제 제 앞에 계신 분들 얘기 듣고 아닌 분으로 또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했습니다. 지입지 어떻게 됐냐? 뭐 옛날에는 80% 됐다는 얘기 하더라고요. 지금 아까 또 기준이 좀 틀린 것 같아요. 업체로 보느냐, 차 대수로 보느냐 따라서. 그러니까 지금 업체분 한 번 물어봤습니다. 지입차 있어요 하니까 자기 차에 다 전부 다 100%가 2대 정도 나와있대요. 그 업체를 보면. 왜 그러냐니까 자기가 바꾸려고 하는데 하시는 분이 절대 자기는 안 하겠다고, 지입차 계속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 자기도 이제 그걸 꼬리표 떼고 싶은데 한두 개씩 갖고 계시는 분도 꽤 계시더라고요. 또 하시면 차주께서 원하시니까. 그런 케이스도 있고, 물론 또 하시는 분 중에서는 또 아까 말씀하셨던 차량 등록 개수를 맞추려고 일부러 착하신 분들 꼬신다, 그런 학과 그래서 뭐 지입대 해라 이래 하시는 분도 있고, 뭐 다양한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모르고 하신 분도 있고, 그리고 한때 이제 전세버스가 한참 반값할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좀 어느 정도 수익이 되니까 이렇게 하신 분도 있고, 다양한 형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과연 지입이 이제 몇 프로가 얼마나 되는가 확인하려고 해봤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설문조사도 좀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저희 과 직원이 지금 총 9명인데 전세 마신 분 2분 있습니다. 이
외부 기관들 도움을 얻고는 전체적으로 지인 여부를 조사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뭐 저희 별도 뭐 용역이나 이런 걸 하지 않고는 힘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겠지만은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주신 자료, 그것도 저희들이 100% 믿을 수 없고, 그 다음에 연합회사도 100% 믿을 수 없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이제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거는 계속 고민하고 있으면 저번에도 같이 뭐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걸 또 업체 기준으로 본다면 상당수 업체가 지입을 100% 지입차가 한 대도 없다. 이런 업체가 주장하는 데 꽤 있습니다, 생각보다. 근데 물론 업체에 따라서 대다수는 직영인데 한두 대 지입차 있는 것도 또 많고, 또 다수가 지역이 지입차 형태를 하는데도 지역에 따라서 편중이 좀씩 다르더라고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저희들이 이제 판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과연 지입이라는 것 자체가 그 예결법상 명의도용 문제에 해당되는데, 판례를 보면은 좀 헷갈리게 됩니다, 이게. 제가 이제 이걸 모를 때 같은 경우는 내가 차를 샀어. 그래서 내가 지입주인 줄 알고 있었죠, 저는. 근데 이 판결에서 판단한 거 보니까 그것만 가지고 또 판결을 하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좀 제가 놀랐는데, 저번에 말씀하신 택시 판례라고 전세버스 판례도 제가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하면서 또 이 판례를 보면서 이 올라가면서 뒤바뀐 경우도 많고, 이 기준이 뭔가, 지입이 요구를 한다면 결국 최종 판단은 법원 판결 기준으로 갖고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것들이 좀 모호한 상태도 있고, 그래서 참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OMC라고 아마 저희들 좀 논의를 할 텐데, 이 조사 방법을 같은 것도 한번 논의하고, 실제로는 지입 문제 말고 전세가 아시겠지만 지금 수급 조절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조절하는 상황에서 지금 뭐 개인 면을 하더라도 결국은 새로운 업체 등록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수급 문제도 어렵게 있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전세버스 업체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개인 사업도 나왔을 때 수익, 지금 여기 자료에서는 뭐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좀 염려됩니다. 저희들이 이제 한 지역에서 경기도 조합 쪽에서 이제 한번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전세버스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돈을 법니까? 물어보니까 75% 이상이 통근버스고, 나머지 실제로 저희들 아는 전세버스 하면 관광 1인에 10% 내더라고. 그 다음에 학교 쪽 있고, 외국인 관광 1인 쪽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아는 뭐 산악회라든가 뭐 이런 데 하시는 수익 구조로 한 10%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제가 잘못 알 수도 있습니다만, 개인 지금 큰 뭐 통보문이라든가 학교 수학여 이런 거 같은 거는 개인 사업자를 안 받아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한 85% 정도까지 많기는 지휘를 못하게 되는데, 그럼 10%를 받고 많으신 분들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것도 저희도 염려됩니다. 만약 이런 업을 하게 생기게 되면 조그만 시장을 하고 많은 사람이 덤벼들어야 되는데, 관광 수요라는 게 또 계절적 수요가 많지 않습니까? 아시겠지만 뭐 공과를 집중되고, 그 나머지 기간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꾸준히 수익을 유지하려면 또 통근이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 해야 유지가 될 텐데, 통근하시는 데 아시죠? 대부분 입찰제를 하고 큰 회사를 선호하고 어느 정도 규모 있는 회사로 나누는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런 것도 저희들이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만약 과연 이제 개별 전세 면허를 준다 하다면 그럼 했을 때도 두 가지가 걱정되는 겁니다. 한 개는 지금 지입으로 계신 분들이 지금까지 얘기 들으면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를 해서 그걸 가지고 지입을 때로 자기 차를 끌고 나올 수 있는 거죠. 자기 거로 주장해서 나올 수 있는 거죠. 실제로 뭐 사업도 권력도 하시는데 지금 그 제도에서 혜택을 이루기 계신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건지 또 한 걱정되는 거고, 실제로 뭐 하더라고요. 또 한 가지 문제가, 그러면 이분들이 그렇게 됐을 때 나오는가 치들 하더라도 그럼 그 자리를 또 지입이 또 가지 않을까? 그런 고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이게 뭐 말씀하신 올해 안에 당장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수급주를 연구도 하고 하니까 이런 계속 아마 여기 분들하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전세 버스 업체 전체 구조적인 관점에서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 그리고 또 크게는 교통 관점에서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이게 좀 크게 나가야 근본적으로 해결 가능하다 보면,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연유시라고 해서 예산 좀 충분할 것으로 내년에 좀 큰 용적을 한번 했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이렇게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시원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지금 아마 여러분들 마음이 흡족하지는 않을 겁니다. 뭐 명확히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못하시니까. 그렇지만 과장님이 이제 다 알고 가셔야 되는 거는 지금 현행제도 갖고 있는 음성계인 지입이 엄청나게 문제를 많이 야기하고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든지 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정리해 주는 방향을 목표로 가지고 아마 연구를 좀 박차를 가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몇 분 더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사장님 말씀하셨는데 누군지 소속을 좀 얘기하고 얘기해 주세요. 저 서울에 있는 한양관광버스 협동조합 이사장 홍정선입니다. 제가 협동조합을 제 개인적인 그 협동조합을 위해서 나온 것처럼 오해받을까 제가 아까 좀 주저됐던 거고요. 지금 그 정부 측의 우리 과장님의 의견이라든지 패널 여러분들의 의견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 전에 그 여러분 계신 전국에 모이신 그 자주분들, 출자자분들, 개인 분들의 그 경험을 매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충분히 알고 이건 잘못됐다는 생각을 들고 그렇지만 또 견해는 다를 수 있다 하는 부분에서 정말 할 말이 많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제가 원래 이제 제 설득력을 좀 높이기 위해서 원래 대학을 졸업하고 산업부 산하의 전국 출연기관에 이제 복귀 담당되고 앞으로 그 정책적인 마인드를 조금 좀 이해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좀 제가 이제 인생이 고이는 바람에 이제 여기 오면서 2000년도에 처음 이제 지인이 뭔지 몰랐었어요. 그래서 들어와 있는 입장입니다. 지금 김동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내용은 전에 공무원들도 하셨던 거고요. 10년, 20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해결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잘 모르시겠다면 어떨 겁니까? 그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용역을 주시겠다고 한다면 용역이 거기서 용역 가지고 해결이 되는가요? 실제 전수조사가 안 돼 있죠. 그렇죠. 진짜. 전수조사 안 됩니다. 그럼 전수조사 하셔야죠.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느 주차장 마음대로 가자 그러면 갑니다. 뭐 서울이도 좋고 탄천도 좋고 부산도 좋고 거기에서 투표조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고생을 많이 했고 고민을 많이 했던 입장에서 이 사업이 옥탑법이더라고요. 불법이에요. 오픈하면은 쫓겨나. 그러나 관악구에서 그걸 오픈을 해서 그 인가를 하더라고요. 저 역시 김기복 대표님처럼 현실적으로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이 관광버스가 좀 관광이라는 측면에 문화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중교통, 대중교통이라는 필요를 지금 그 정부 자료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교통 서비스 향상 이런 측면 종합적으로 봐야 됩니다. 당연히 그런 종합적인 정책 차원에서도 봐야 되겠지만 현실적인 문제도 보면 안 되겠죠. 이 현실적인 문제는 잘 모르겠다. 이건 아니죠. 또 갑니다. 협동조합 문제 3년 전에 저희가 법인을 이제 주식회사를 갖추면서 이것이 옳다고 생각을 갔습니다. 우선 주식 통화 많이 했습니다. 저 불사. 개인적으로 그렇게 갈 줄 몰랐죠. 사업자들이 모였다고 하는 그 속칭을 갖고서 협동조합을 인가를 내고 정책을 제안을 했습니다. 사업자가 하지 말라고 합니다. 개인사업자 하지 말래요. 그럼 직원으로 해야 됩니다. 똑같습니다. 거기에 우리 수급조절위원회 거기 맹점이 뭐였었는가 하면은 이거 저 혼자 응고하고 잘라서 절대 아닙니다. 직영체계와 협동조합 정말 뭐가 있냐면 직영화가 있습니다. 이게 맹점이에요. 이게 아주 죽일 짓이에요. 일부 다들 더 돈을 받았죠. 한 200만 원씩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임원이나 주주를 하면은 근저당을 잡게 돼 있었어요. 저는 예전부터 내 차가 아니기 때문에 근저당을 잡아줬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입국 고발당했었어요. 기사가 아닌 그 조합 선거 과정에서 그 떨어진 사람이 그 해가지고 저희가 추적까지 별 경험을 다 했습니다. 가장 문제점은 제가 할 얘기 많은데 그럼 중심에 제가 볼 때 여기 통계조차도 여기 지금 시내버스 한 2배 정도가 이제 반 정도, 2분의 1 정도 매출됩니다. 제가 통계를 볼 때는 2조 4천억 정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1,700여 업체를 나눠서 이걸 직영으로 가려다 보니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7천만 원 정도 잡으면은 그 작은 차, 큰 차. 작은 차가 저거 감을 못 잡아서 하다 보니까 경기도 자료가 있더라고요. 한 37%가 25인승 중형이더라고요. 그건 거의 다
그건 얘기할 수 없습니다. 98%가 아마 집일 겁니다. 보는 건. 그건 얘기할 수 없고 뻔하죠. 그럼. 그 이상이라는 얘기죠. 지금 나중에 국토부자료는 87%가 지금 직영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설고된 겁니다. 설고 이름에 뭔가 하면 치료적 지배입니다. 실질적으로 돈은 누가 해야 하느냐? 지금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집이라고 하는 게 지금 무슨 문제점처럼 말씀하시지만 집은 법정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법률 용어도 아니고 집이라는 게 뭡니까? 내 돈 가지고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논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돈을 들어가서 내가 출자를 했는데 그것이 문제점이 될 게 없다고요. 겉으로 포장되어 있는 실효적 지배, 보험 넣고 캐피탈 넣고 입금하고 이런 것만 되면은 지경입니다 이게. 그럼 80몇 % 된 거예요. 근데 왜 안 하고 계십니까? 거꾸로 얘기하면은 그렇게 법인에다가 충성을 다해가지고 무공을 맞추면은 집에서 빠져나갈 가능성이 없습니다. 내가 돈 대표한테 돈 입금시켜가지고 쭉 뺍니다. 1억 8천짜리 1억짜리 1억 5천만 원 하고서 차를 뺍니다. 그 일치가 비슷하면 내가 돈 낸 거 비슷하면 그 뻔한 거예요. 그것도 주되지 않거든요. 지금 관리하시면서 지금 저 정산하면 캐피탈도 다 회사 입금했죠. 그래서 되살아내는 거죠. 돈주는 안 됩니다. 여기 나왔던 지금 아이렉 관광 같은 경우가 저는 굉장히 친했습니다. 잘 압니다. 개인적으로 친한 건 아니었어요. 제가 이사장 해보라고 하는 권고까지 했어요. 거기처럼 직영화돼가지고 완벽한 데가 없어요. 거의 다 회사 일이었거든요. 그걸 가지고 나도 모르게 분양해가지고 하니까 최대 피해입니다. 아주 최고의 지금 아주 그 지입의 실제 피해가 가장 크고 아주 이 실주비의 그 단적인 단점 이겁니다. 그게 거기가 지방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여러 가지 준비를 했지만 지금 여기서 이저 지입이라고 하는 그저 명의용 금지라고 하는 거 이거 자체가 지입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대차 부분이 더 큽니다 사실은. 실제로 얘기할 때 이거를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답이 없다고 하시는 건 깜짝 놀랐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회사 중심, 대표 중심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차주 중심으로 갈 것인가 실제 돈 낸 사람, 돈 내고 노동력을 제공하고 운행 노하우를 제공하고 이분들을 중심으로 실제로 상식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걸로 갈 것인가 아니면 껍데기로 한정량만 갖고 있는 이걸로 갈 것인가 이게 선택입니다. 그거에 대한 그 백업되는 자료라든지 생각이라든지 그런 시간이 너무 제가 잡고 있으니까 여러분과 공유하면서 그러나 지금 아까 김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개별 사업권은 저는 굉장히 이게 희귀상주다. 그래서 10년 후에 이런 것 백그라운드를 만들어 놓은 후에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US 다타라고 하는 데서 철저하게 경찰관이 사업용 차량에 대한 단속권을 갖고 있는 선권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 상태라면은 가능한 듯 하지만 아직까지 시기상조라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걸 살리기 위한 그 국토부에서 과장님께서 이거 아직 모르겠다. 왜 주부에서 줘봐야겠다. 이거는 해결 방안이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그 좋은 지적을 하셨으니까 그저 오래 넣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시간이 많이 갔긴 합니다만 그 개인 전세버스 모임을 사실상 만들어서 전국의 각 지역하고 그 가칭으로 지금 아주 정식으로 인가를 받은 게 아니니까 모임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거기에 김영수 회장님 하시고 싶은 얘기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문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전세버스 지입 차량 운전자들을 위한 자리입니까? 아니면 국민의 행복을 위한 자리입니까? 멀리 보면 국민의 행복을 위한 자리예요. 이 어떻게 보면 사회재산권을 보호하겠지만은 이 여기에 모인 또 전국의 4만 명의 운전자들이 어떻게 국민을 행복하게 이용할 수 있고 여행을 시킬 수 있나요? 거기에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협동조합이 뭐 그런 저기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협동조합 자체를 저희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리에 저희들이 배석부 과장한테 저희들이 반대를 했어요. 협동조합이 왜 안 되는가 대해서. 현행법이 상존하고 있는 법이 있습니다. 주식회사, 요한회사, 합자회사, 한명회사가 있어요. 그 법을 덮어놓고
박근혜 정부에 뭐 하겠다고 협동조합을 뛰어든 게 바로 국토부예요.